유기수님께서 여당 심판론 45, 야당 심판론 43 역전됐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언론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저 결과를 가지고 역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갤럽에 들어가 봤어요. 갤럽에 들어가서 저게 나온 걸 봤더니 거기에 워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역전되었다 라고 워딩이 돼 있습니다. 뭐가 역전됐다는 거죠?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저거 보세요. 여당 심판론 45, 야당 심판론 43. 야당 심판론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야당 심판론에다가 여기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43%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당 지지자가 43%예요. 뭐가 역전했다는 거예요? 뭐 언제 50% 넘었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 심판론 44, 그리고 여당 심판론 45. 여당 심판론 45. 뭘까요? 정의당 포함, 호남 새 꼬마당 포함, 그쪽에도 지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쪽에다가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왜 역전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비슷한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문구가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지금이랑 문구가 다릅니다. 그때는 거의 뭐 50 몇 대, 뭐 30 몇인가 그랬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도 믿지도 않았거든요. 저게 말이 돼? 저게 어떻게 말이 되지? 아니, 민주당 지지도가 40 몇 프로, 42%, 40%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대로 보면 60%가 거의 60% 가까운데, 저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문항도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 일단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 첫째, 언론에서 역전됐다고 저렇게 막 북을 칩니다. 역전이 됐다고 막 북을 쳐요. 첫째, 그게 크고요.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조가 지금 확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우리는 전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방송을 막 시작했던 시점이죠. 한 3주 전? 약 3주 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에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그 구독자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게 보는 뷰 수가 생각보다는 좀 살짝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살짝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초반에 어떤 늘어나는 속도하고는 살짝 좀 달라요. 살짝 좀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그 상식 유튜버들, 제가 저쪽에 비상식, 이상한 애들은 제가 보질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좀 모르겠는데, 그쪽은 제가 모니터링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그 상식 유튜버들 진영이 현재 뷰 수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고 뷰가 안 나와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하루에 50만 뷰가 나오는 유튜버가 있다면은 15만 뷰가 맥시멈으로 나옵니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런 곳은 반토막 이상 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뷰 수가 오히려 전보다 살짝 떨어진 상황이에요. 살짝 떨어진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생이고 꽉 뭉쳐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으쌰으쌰 하고 있고, 소수정예로 이렇게 꽉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살짝 한 10%에서 20% 정도 지난주 대비 살짝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리고 아마 그 알릴레오라든지, 그리고 그 다스베이다도 실시간 시청자 수가 아마 분명히 오늘은 지난주하고 다를 거예요. 살짝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졌을 것이고, 각 진보 유튜버들의 실시간 방송 뷰잉 수도 전에 비해서 한 30%에서 많이 떨어진 데는 거의 한 반토막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당을 지지하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너무 굉장히 막 달려온 거예요. 일본
그 무역 제재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버들도 달리기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끊어지지 않고 윤석열 사태로 연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사태가 벌어지니 우리 상식 진영인 사람들이 뚜껑 열린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유튜버들 뚜껑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위기다.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되시는 걸 보면서 힘을 보태야겠다 해가지고 막 다들 몰려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끌고 온 겁니다.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고 촛불을 들고 길로 나가고 막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님이 등장하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살짝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월 한 중순경이에요. 1월 한 15일 왔다 갔다 하는 그때쯤부터이고 그리고 그때를 넘어서서 20일 넘어서부터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확 몰렸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 시선이 확 몰린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아직은 이쪽으로 시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지지도가 바뀌었거나 지지 정당이 바뀌었거나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내가 한국당을 뭐 지지해야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나 정의당 지지해야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안철수 들어왔네? 안철수 지지해야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있긴 있겠죠. 예.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 사이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마음이 변했느냐? 각종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뭐가 변하긴. 뭐가 변합니까? 40%, 43%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안 떨어지잖아요. 뭐가 변했죠?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왜 똑같냐? 왜 똑같으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직 시동을 안 걸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총선이 이제 4월이니까 1월달부터 이제 시동 걸고 1월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총선 바람 불고 막 험지로 막 출발하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보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경선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지금 시끄러운 데는 어디냐면 자기네들끼리 합하네 마네 무슨 험지로 나가네 마네 서울 종로로 가네 마네 난 양산 나갈래 다른 당들이 시끄럽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끄러운 게 초반엔 좀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쟤네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삐그덕 합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그 통합신당이라고 세보수당하고 한국당하고 걔들 합쳤지만 결과 안 좋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시민단체들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기들 자료 안 준다고. 이거는 덧셈의 정치가 아니에요. 뭐가 하나 합해지면 뭐가 나가요. 계속. 뭐가 합해지면 뭐가 나가고, 뭐가 합해지면 또 뭐가 나가고. 그게 뭐 덧셈입니까? 예. 쇼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직 시동도 안 건 겁니다. 민주당에서. 경선도 시작을 안 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좀 맛이 갔죠. 솔직하게 저희들이 쓰는 용어대로 그대로 할게요. 우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맛이 후딱 갔습니다. 그냥. 뭘로? 정봉주 의원권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정봉주 의원권으로 살짝 맛이 간 겁니다. 저희가.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저한테 욕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게 옳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전략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낙연 총리가 정말로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이번 총선에 정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한몸 희생해서 정말 민주당의 대승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면 나 같으면 TK로 나간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방송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 그때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제 말에 동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슨 개소리냐. TK 가서 죽으라는 거냐. TK에 무슨 기반이 있다고 TK를 나가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다 감안하고 한 얘기예요. 그거 다 감안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해서 뭔가 바람이 불고 뭔가 전국적으로 확 이슈를 끌어오고 전체 판을 들고 막 한번 휘두르려면
뭔가 사람들의 뇌를 때리는 빵 때리는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낙연 총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번 총선 떨어져도 돼. 어디서? TK에서 한번 해볼만 해. 만약에 가가지고 만약에 되잖아? 뭐 저 TK에서 막 여러가지 그 우공당이랑 특히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우공당이랑 저기랑 있는데 대구 저기 그 수성 갑인가 달서 갑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곳. 그런 곳에 지역구도 타파, 지역구도 타파. 그리고 나는 호남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내가 대구에서 성장을 해서 내 대구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쪽에서 바람을 확 이끌어가지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떨어지면 어떠냐. 네? 떨어진다고 해서 그 대권 후보라고 하는 어떤 지지율이 어차피 그 표 우리가 주는 건데 상대 떨어졌다고 안 주냐 우리가. 떨어지면 더 주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어차피 대권 후보 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줄 거 아닙니까.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 이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좀 부족했어요. 예,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종로가 험지라고 보기도 힘들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황교안한테 험지죠. 황교안한테 험지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총리 걱정하지 마시라. 예. 지금 이번 총선 상황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이낙연 총리 걱정이다. 다른 데 격전지를 걱정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를 욕먹으면서도 계속 했던 이유가 누구도 내 말 안 듣겠죠. 민주당에서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내 방송 보겠습니까? 안 보죠. 아무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람이었어요. 바람. 제 바람.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어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 승부는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심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믿고 시민들을 믿고 깨시민을 믿고 그 정도의 어떤 수는 둘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거였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특별히 끌어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른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중진도 TK 쪽에 나가서 지금 거기서 지금 단기 필마로 고생하고 있는 홍일학 후보라든지 역시 고생하고 있는 그 김부겸 후보라든지 그분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TK에 한번 민주당 바람을 한번 불게 해보겠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가 너무 안전빵을 노린다는 겁니다. 너무 안전빵을.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만 바라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겠지. 북한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고 잘해주겠지. 자신들이 뭔가를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던지고 뭔가 판을 흔들고 판을 뒤집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액션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총선을 한번 이끌어가 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안전빵으로 한번 가보겠다. 안정적으로. 예.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죠. 정봉주 후보도 그쪽에다가 공천 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엎치락뒤치고 막 맨날 뉴스에서 그 얘기 나오고 막 정봉주 후보 막 유세하는 거 나오고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막 거기에 막 그 뭐죠? 그 자원봉사자들 막 올라가고 막 도와주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람을 이렇게 이끌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전빵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졌느냐?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수치를 한번 보세요. 뭐가 떨어지기는 올라가지 않은 게 아쉬운 거죠. 그런 초반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쫙 한번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어떤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작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왜냐? 아직 아니니까. 4월 15일인데 지금 딱 2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선거구도 확정이 안 됐다니까요. 네. 지역 대표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이 불이 빛이 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 피부로 이게 선거가 시작이 되었고 총선이 시작이 되었고 막 이제 그런 선거 바람 이런 것들이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예. 지금 아쉬운 건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초반에 어떤 기세를 약간 놓친 게 아니냐 그런 느낌만 있을 뿐이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뭐가 역전이에요? 뭐가 어디가 역전인데? 아니 무슨 뭐 저 좌한당 애들이 지금 똥볼 안 찹니까? 하루에 한 놈씩 나와가지고 똥볼 차고 있지. 안철수 누가 지지합니까? 뭐가 역전이 됐으면 쟤네가 지지율 올라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역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한당이 45% 46%로 지지도를 뒤집었어야지 그게 역전이죠. 이거는 전국 선거이고요. 예. 무조건 지지율에서 1%뭐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야 될 것은 민주당과 현재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고 얼마만큼 앞으로 잘할 정권인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쪽에 완전 넘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쪽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실생활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실생활들과 뭔가 거기서 뭐 떡고물 하나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설명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은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 분위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팍 치고 올라가고 막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증은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의 수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금 유튜브의 어떤 그런 그 진보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 상식 유튜버들의 뷰잉이라든지 어떤 그 구독자 상승 속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더뎌졌다, 떨어졌다.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총선 체제로 아직 오지 않은 거다. 시작을 하지 않은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지. 35%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수치상으로. 그 정도 떨어졌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좆됐다. 망했다. 인정할게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뭐가 바뀌어요? 똑같이. 오히려 올라간 것 같은데, 43%면?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이에 무슨 바뀔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뀔 만한 게. 예,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초반 기세를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 기세 싸움에서 살짝 꺾어졌어요.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쫙 차올랐던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이 저런 지역구에 나가서 막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진짜 창 하나 들고 진짜 막 적들을 막 무너뜨리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게 막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 막 출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조명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 분위기를 쭉 끌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기자회견하는 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그거 보면서 서글펐잖아요. 많이 서글펐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한테 민주당을 제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시작도 안 된 상황이고 이번 총선은 지금까지와의 총선과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지난 총선들은 투표일 약 두세 달 전부터 바람이 이렇게 기운이 올라왔다면 이번 총선은 반이다. 반.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개정안에 맞춰가지고 각 당이 대처하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31일날 통과돼가지고 지금 2월 며칠 2월 14일이잖아요. 오늘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그걸 어떻게 다 만듭니까? 선거 획정도 아직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시작이 되었다. 총선이 시작이 되었다. 총선 시즌이다. 말하기는 이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민주당의 대표들이 다 정해져요. 각 지역의 대표들이 다 정해주고 이제 그 대표들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훑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딱 한 명이 정해졌으면 그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으쌰으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을 초반 기세를 확 몰아붙이는 데는 지금 살짝 솔직히 부족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어도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리가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언론의 어떤 저런 계속 우리가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언론의 저런 뭐라고 할까요? 저런 어떤 흔들기는 계속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종교에서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가 귀에 속삭여요. 마귀가 귀에서. 믿음이 강할 땐 안 들립니다. 속삭이든지 말든지. 근데 믿음이 좀 약해지면 귀에 와서 마귀가 막 속삭여요. 야, 나쁜 짓 할래? 야, 저기 돈 많이 버는 데 있는데? 야, 언제까지 착하게 살 거야? 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야, 다 나쁜 짓 하잖아. 그래서 마귀가 막 이렇게 떠듭니다. 믿음이 강하면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부러 무슨 제가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나 어떤 그런 뭘 보게 되면 좀 그래요. 생각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냉정한 생각일까? 왜냐면 저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낙승이라 생각을 하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긴장을 놓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긴장감을 좀 끌어올리고 좀 서로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아직 이긴 거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미 우리의 표심은 다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런 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가야 한다고. 이 길로 가면 빠르다. 이 길로 가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바람 생긴다.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자. 으쌰 하는 게 저는 선거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그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전당대 같은 거 하든지 뭐 지역에서 무슨 뭐 저런 식으로 뭐 캠페인들 하고 그런 당원 투표 같은 게 있고 그러면요. 완전히 막 사람 얼굴로 막 도배를 해버리고 미국 국기 도배하고 막 근처에서 막 평상시 조용하던 사람들이 막 나팔 불고 막 꽃가루 뿌리고 막 난리 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바람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점잖게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겸손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아니 상대방은 겸손합니까? 자기네가 일당된다고 180석 얻는다고 떠들고 있는데 쟤네는 뭐 겸손합니까? 그럼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한테 표 줍니까? 우리가 우리 질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바닥민심 안 좋아. 그러면 표 주나요? 누가 우리한테? 뭐 거짓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는데 한 푼 주세요. 뭐가 다르죠? 뭐 그렇게 하면 표 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거는 강하고 세게 우리가 이겼다. 쟤들 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력은 우리다. 저것들한테 의석 맡기면 박살난다 대한민국.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버려야 됩니다.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점잠병에도 걸려가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깨시민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저들에게 조금 콩할 만한 힘이라도 주면 말아먹으려고 될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선에 대한 노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불안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불안하냐. 그게 생각입니다.